법원의 결정으로 비대위 체제의 제동이 걸린 국민의힘이 지금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한 2시간 정도 됐는데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일단 당 지도부는 비대위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여기 반발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만큼 총회가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을지 관심인데요. 바로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자, 강버들 기자, 의원총회가 지금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됐죠?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까? 예, 보통 의원총회 앞부분은 공개를 하는데 오늘 회의는 처음부터 전체 비공개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여긴 걸로 보입니다. 회의에는 전체 의원 115명 중 7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일정이 있어서 못 온 사람도 있었지만 오늘 회의 소집 자체가 맞득치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회의에 불참한 한 중진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또다시 대행으로 만드는데 의원들을 동원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예상이 많이 나온 대로 비대위원회를 유지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일단 법원 판결에 대한 당의 검토 의견은 그렇습니다.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만 정지했으니 비대위원들의 지위나 비대위 자체는 존재하는 것이고 당대표 사고 때 원내대표가 그 자리를 대행할 수 있다는 당원 당규를 준용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의 직무 대행이 된다는 겁니다. 또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총 앞부분에 이런 설명이 이뤄졌고 그 이후에 자유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당 내에서도 이런 판단에 대한 다른 의견들이 꽤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자유 토론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혹시 취재된 부분이 있습니까? 네, 앞서 설명드린 그 당의 판단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회의 중간에 먼저 나온 윤상현 의원은 민심과 동떨어진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는데요. 먼저 윤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비대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결자 해지의 자세로 대통령과 당과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는 게 정도가 아니냐. 네, 김웅 의원 역시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비대위 체제로는 갈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의 판단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며 원래 계획대로 가자는 의견을 낸 한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를 진즉 제명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런 의견들을 모두 들은 뒤에 마지막에 입장을 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강버들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일정을 취소한 채 자맹 속에서 의총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의총을 앞두고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는 걸로 결정나면 곧바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의 이런 입장 역시 의총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 대응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당이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면 즉각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JTBC에 비대위를 유지할 경우 개별 비대위원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며 정당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자기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나머지 비대위원들의 직무도 정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이 전 대표는 예정된 일정들을 취소하고 자맹했습니다. 10시간쯤 뒤 어젯밤 소셜미디어에 처음 올린 글은 당원 가입 요청이었습니다. 직접 소감을 밝히는 대신 보수 정당은 여러분의 참여로 바꿀 수 있다며 당원 가입 링크를 올렸습니다. 오늘은 경북 칠곡에서 성묘 사진을 올리며 집안이 터전 잡고 살아왔던 칠곡에 머무르면서 책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보수세가 강한 TK 지역에서 지지세를 다지고 영향력을 키우려는 행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일부에서 칠곡 방문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공격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 전 대표는 성묘 가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다들 제정신이 아니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일단 유리한 고지는 점했지만 실제 당대표 복귀까진 난관이 예상됩니다. 당장 당 법률지원단은 법원 결정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경찰의 성접대 의혹 수사 결과는 정치적 입지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정치권에서 수차례 반복된 일입니다만 이번에도 판결에 재판장 성향 탓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판사가 특정 연구 모임 소속이다, 편향성이 있다고 주장한 건데 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송우영 기자와 이슈 체크 해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어제 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바로 국민의힘에서 거의 바로 이런 주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재판장의 성향 때문에 우려하는 이야기들이 사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특정 연구 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을 가지고 있고 네, 유상범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입니다. 연구회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런데 뭐 그런 모임에 속해 있는 판사가 아니다라고 법원이 또 어젯밤에 기자들에게 이례적으로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어젯밤 10시가 가까운 시각, 늦은 시각에 나왔는데요. 법원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재판장이 특정 연구회 소속이라는 보도가 있어서 공지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황정수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을 한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또 뭐라고 합니까? 네, 오늘 입장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이것도 유상범 법률지원단장의 얘기인데요. 들은 얘기가 사실과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네.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면 일단 재판장의 성향을 거론하는 정치권의 나름대로의 어떤 관행에 대해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가처분 인용이 아무리 당혹스러워도 법원 판결마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비난했던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도 사실 바로 이의 신청을 냈고 또 뭐 의총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도 바로 가처분을 낼 거라고 또 벼르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재판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네, 국민의힘은 일단 어제 바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이 또 다음 신문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음 달 14일에 열립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고등법원에 항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이 계속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 법원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거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정치권에서 늘 반복되는 일이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우영 기자였습니다.